2025년 11월 3일 오후 3시 30분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기자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단호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중앙정보국에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 작전을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지상전도 고려하겠다. 순간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전쟁이라고요? 지상전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통역사들이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의회 승인은요? 유엔 결의는요?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옆자리 기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거 진짜야? 설마 농담이겠지?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중동이에요? 또 전쟁이라고요? 트럼프는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브리핑룸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어요. 제3차 세계대전 시작되나, 미국 또 전쟁 일으키나, 트럼프 미쳤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구나. CIA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누군가 고의로 흘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계획서였어요. 극비 파일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전 세부 사항, 병력 배치, 공격 시나리오.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대한 전략 K 옵션 괄호 한국 개입 시 가능 시나리오 닫는 괄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왜 CIA 극비 문서에 들어가 있죠? 동맹국 주제예요. 베네수엘라랑 한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구 반대편 나라잖아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한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K 옵션이요. 대체 무슨 뜻이죠? 주변 기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봤어? 한국이 나와 있어.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그게 왜 거기 나와? 오타하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악관에 전화했어요. 국방부에도 전화했습니다. CIA에도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노 코멘트. 비공개 사항. 말할 수 없음. 전화를 끊더라고요. 황급히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으로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르는 무언가가요. 그리고 저는 그걸 파헤칠 거였어요. 어떻게든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K옵션.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CIA 문서였어요. 극비 문서요. 누군가 내부에서 유출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했어요. 베네수엘라 작전 계획서에 한국이 언급됐다고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K옵션이라는 단어만 있었어요. 저는 CNN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편집국이 난리였어요.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전화하고 백악관에 전화하고 CIA에도 전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 코멘트만 반복했어요.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K옵션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한국 베네수엘라를 검색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없었어요. 한국 특수부대를 검색했습니다. 나토 훈련 참가,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구 반대편 나라잖아요. 군사동맹도 아니고요.
경제 협력도 별로 없고요. 도대체 왜 CIA 문서에 한국이 나와요? 동료 기자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봤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위터였습니다. 해시태그 K옵션이 트렌딩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보냈다. 한국이 미국 대신 작전을 수행한다. 한국이 트럼프를 말렸다. 온갖 루머였어요. 웃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말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미국한테 의존하는 나라예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북한 때문에 미국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런 나라가 미국을 말린다고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백악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루머가 돌면 즉각 부인해요. 가짜 뉴스라고 성명을 내죠. 근데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어요. CIA도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진짜 뭔가 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어. 동의했어요. 10년간 백악관 출입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부가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날 오후 5시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사라 헤이즈가 나왔어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사라, K옵션이 뭡니까? 한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에 개입했습니까? 사라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비공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라가 또 피했습니다. 개인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답변 회피다. 뭔가 숨기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다. 하지만 사라는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질문을 더 받지 않았어요. 황급히 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름은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예비역 대령이래요. 지금은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일한대요. 친한 사이였습니다. 마이클, 잠깐만요. 불렀어요. K옵션이 뭐예요? 알려줄 수 있어요? 마이클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오프 더 레코드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트럼프를 막았어요. 전쟁을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이클이 쉿소리를 냈어요. 조용히 해요. 비밀이에요. 어떻게요? 한국이 어떻게 트럼프를 막아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했대요. 17분 통화했고요. 그 후 트럼프가 작전을 수정했대요. 지상전을 포기했고요. 대신 한국이 뭔가를 한대요. 뭘요? 몰라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CIA도 모른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에요. 미국 허락 없이 못 움직여요.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미국한테 통보도 안 하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대박 기사예요. 한국이 트럼프를 막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특종이에요. 퓰리처 상감이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요. 마이클한테 더 물어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문서나 영상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한국이 철저히 비밀로 했대요. CIA도 정보를 못 얻었고요. 위성 사진도 없대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한국 가야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죠. 한국 국방부나 정보기관에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요? 네, 한국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독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야 하나? 말도 안 통하는데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김치만 먹는 나라 아니에요?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기자 본능이었어요. 10년간 이 일하면서 가장 큰 특종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트럼프를 막았다니요. 이게 사실이면 세계가 뒤집혀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놓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K옵션 취재하러요. 편집국장이 웃었어요. 한국에요? 거긴 왜요? 한국이 트럼프를 막았다는 정보가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편집국장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확실해요? 루머 아니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할 가치는 있어요. 편집국장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승인했어요.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확실한 증거 찾아오세요. 루머면 바로 돌아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분됐어요. 그날 오후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기자 장비였습니다. 한국 가이드북도 샀어요. 한국어 회화책도요. 급하게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한국이 뭘 했겠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의 30분의 1 경제 규모예요. 군사력도 약하고요. 북한 때문에 미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가 트럼프를 막았다고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기자니까요.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국 가서 국방부 취재하고 몇 명 인터뷰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오면 되죠.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휴가 겸 다녀오는 거예요. 김치나 먹고 케이팝이나 듣고 오면 되죠. 출발 전날 밤 마이클한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연락처 줄게요. 거기 연락해봐요. 그리고 에밀리 조심해요. 뭘요? 한국 사람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무슨 소리예요? 웃었습니다. 한국이 강하다고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베트남전 자료 봤는데요. 한국군 전투력이 미군보다 나았대요. 지금도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강하다고요? 개그죠. 미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한국은 그냥 동맹국일 뿐이고요. 작은 나라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미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요. 자유의 나라요. 저는 미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잖아요. 취재 끝나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별거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어요.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입국장으로 나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영어 간판도 있었지만 한글이 더 많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사한테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요. 영어로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미국과 달랐어요.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높았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놀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호텔이었습니다. 명동이래요. 체크인을 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곤했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진행 상황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일 시작할 거예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른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 CNN 경쟁사들도 한국 오고 있어. BBC, 알자지라, 프랑스 국영방송. 모두 K옵션 취재하러 온대. 서둘러. 심장이 쿵 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어요. 마이클이 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I am Emily Coleman, CNN 리포터. I want to interview about K옵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대답이 왔어요. K옵션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인터뷰 불가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어요. 미국 국방부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비공개 사항. 인터뷰 불가. 세 번째 전화했을 때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막혔어요. 완전히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공식 채널은 막혔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찾아야 해요. 정보원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때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기자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세요? 돌아봤어요. 영국인이었습니다. 네, BBC 데이빗 존스입니다. 아, 저는 CNN 에밀리 콜먼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데이빗이 웃었어요. K옵션 취재하러 왔죠? 네, 맞아요. 당신도요? 물론이죠. 데이빗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줘요. 한국 국방부는 벽이에요. 저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막혔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보를 나눴어요.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국방부, 외교부, 정보기관. 모두 노코멘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스러울까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했나 봐요. 한국이요. 트럼프를 막았거나 작전을 수행했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철저히 숨길 이유가 없어요. 데이빗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내죠? 다른 기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알자지라, 프랑스 국영방송, 독일 공영방송. 모두 같은 목적이었어요. K옵션이요. 로비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10여 명이 모였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취재하죠? 한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피에르였어요. 저는 한국 군사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 말로는 한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갔대요. 비밀작전이래요. 정말요? 다들 놀랐습니다. 증거 있어요?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소문이래요. 독일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드론을 보냈대요. 최첨단 드론이요. 베네수엘라 정글을 정찰했대요. 그리고 정보를 CIA한테 줬대요. 이것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루머일 뿐이었어요. 모두가 답답해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했어요. 그때 알자지라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파티마였어요. 베네수엘라 난민 캠프에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 한국군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요? 어떻게 가요? 위험하잖아요. 파티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위험해요. 내전 중이고요. 치안이 엉망이고요. 기자들이 납치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에선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요. 베네수엘라로 가야 할까요? 그날 저녁 편집국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요. 베네수엘라로 가고 싶어요. 난민 캠프 취재하러요. 편집국장이 놀랐습니다. 베네수엘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행 기자들도 있어요. BBC, 알자지라. 함께 가면 안전해요. 편집국장이 승인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하면 바로 철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결정됐어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요. 정부보다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했어요. 의원님을 만나고 싶어요. CNN 기자예요. K옵션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의원님이 바쁘세요. 일정을 확인해 볼게요. 이틀 후 연락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만날 수 있대요. 다음 날 국회로 갔습니다. 여의도였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의원실로 갔습니다.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50대쯤 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래요. 악수를 나눴어요. 반갑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앉았습니다. K옵션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했습니까? 특수부대를 보냈습니까?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말할 수 없어요. 군사 기밀이거든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론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웃었어요. 비공식적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하지만 독립국이기도 해요. 우리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인가요? 김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어요. 국회를 나왔습니다. 답답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모두가 비밀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철저히 숨길까요? 정말로 뭔가 큰일을 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베네수엘라로 가야겠어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내일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탈 겁니다. 다른 기자들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데이빗, 파티마, 피에르. 넷이서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불안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위험해요. 하지만 가야 해요. 진실을 찾아야 하니까요. K옵션이 뭔지 밝혀야 하니까요. 한국이 정말 트럼프를 막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넷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행 비행기였어요. 경유가 2번이었습니다. 도쿄, 로스앤젤레스를 거쳐가는 거였어요. 총 30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카메라, 녹음기, 위성 전화. 모두 챙겼습니다. 방탄조끼도 가져갔어요. 베네수엘라는 위험하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데이빗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이었어요. 콜롬비아와 접경 지역이요. 거기 난민 캠프가 있대요. 2만 명쯤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군한테 쫓겨난 사람들이래요. 거기서 한국군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현지 안내인이래요. 난민 캠프를 잘 안대요. 안전하게 데려다 준대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자지라가 여러 번 썼대요. 괜찮은 사람이래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이었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죠.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요.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한참 아래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어요. 이틀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알아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난민들은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정부처럼 숨기지 않을 거예요. 30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좁은 좌석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기내식도 맛없었어요. 계속 시차 적응도 안 됐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자니까요. 이 정도는 견뎌야죠. 카라카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낡았어요. 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경비도 삼엄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기자라고 하자 까다롭게 물어봤습니다. 왜 왔어요? 무슨 취재예요? 관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통과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웠어요. 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날씨였어요.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였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차를 탔습니다. 낡은 지프였어요. 에어컨도 안 나왔습니다. 카를로스가 운전했어요.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도로가 엉망이래요. 조심해야 한대요. 카라카스를 벗어났습니다. 시골길이었어요. 포장도 안 된 길이요.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난한 마을들이 보였어요. 낡은 집들이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힘들어요. 정부가 엉망이에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민이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로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0만 명이요.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정부가 얼마나 못하면 그래요. 트럼프가 개입하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건 인도적 재앙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카를로스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해요. 캠프까지 3시간 더 가야 해요. 작은 여관이었어요. 낡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4개였어요. 우리 넷이서 쓰는 거였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찬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내일이면 난민 캠프에 도착해요.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밤에 데이빗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군이 여기 왔을까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이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한국이 미국 몰래 작전을 수행한 거니까요. 그럴까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담할까요? 미국 동맹국인데요.
북한 때문에 미국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런 나라가 미국 몰래 움직일까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내일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다시 덜컹거리는 지프를 탔어요.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산길이었어요. 위험했습니다. 낭떠러지였어요.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난민 캠프가 보였습니다. 텐트촌이었어요. 수백 개의 텐트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자, 아이, 노인.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옷이 남루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를로스가 캠프 관리인을 불렀어요.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50대 여성이요. 기자님들이요? 우릴 취재하러 왔어요? 네, 맞아요.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봤다는 사람 있나요? 마리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군이요?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있었던 거예요. 한국군이요.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증언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우릴 데리고 캠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텐트 사이를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한 텐트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가 안으로 들어가래요.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됐어요. 수염이 하얗게 샜습니다. 이분이 직접 봤어요. 마리아가 소개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을요. 노인의 이름은 호세였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음기도 켰어요. 호세 씨, 한국군을 봤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호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정부군이 우리 마을을 공격했어요. 총을 쐈어요.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저도 도망쳤어요. 그런데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요. 호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군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군인이 아니었어요. 옷이 달랐어요. 얼굴도 달랐어요. 동양인이었어요. 동양인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중국인인가요? 일본인인가요? 호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인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깃발을 봤어요. 호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태극기요. 가슴이 쿵했습니다. 태극기요. 한국 국기요. 정말이에요. 한국군이 여기 왔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정글에요. 미국도 못 들어온 곳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뭘 했어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호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를 업었어요. 산을 넘어 데려갔어요. 안전한 곳으로요. 말도 안 통했어요. 하지만 친절했어요. 물도 줬어요. 음식도 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소리도 없이요. 다른 사람도 봤어요?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네. 호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 20명이 구조됐어요. 모두 한국 군인들한테요. 밤에 조용히 왔어요. 구조하고 떠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호세의 증언을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한국군이 베네수엘라에서 구조작전을 펼쳤다는 거요. 미국도 모르게요. CIA도 몰랐던 거요. K옵션이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군인들이 밤에 왔다고요. 구조했다고요. 친절했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천조각이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군인이 두고 갔대요. 우리를 잊지 말라고요. 감사의 표시래요. 만져봤어요. 진짜였습니다. 한국제였어요.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영상, 녹음, 사진. 모든 걸 확보했어요. 이제 확실해요. 한국이 정말 움직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요. 미국 몰래요. 민간인을 구조했어요.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캠프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카를로스가 운전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요. 미국 동맹국이요. 그 나라가 이런 일을 했어요. 독자적으로요. 대담하게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을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못하는 걸 대신한 건가요? 트럼프는 전쟁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구조를 선택했어요. 전쟁이 아니라 구조를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편집했어요. 본사로 보낼 거였습니다. 편집국장한테 전화했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한국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민간인 구조 작전을 펼쳤어요. 증언도 있고 태극기도 있어요. 편집국장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여 명한테 들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예요. 한국이 움직였어요. 미국 몰래요. 편집국장이 흥분했습니다. 대박이에요. 특종이에요. 내일 보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뿌듯했어요. 특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요. 제가 무시하던 나라요. 그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베네수엘라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를 들고 온 거였어요. 영상, 증언, 태극기까지요. 한국 국방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CNN 본사는 제 리포트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군, 베네수엘라 비밀작전 수행. 미국 몰래 민간인 구조. 전 세계가 놀랐어요. BBC, 알자지라, 프랑스 국영방송. 모두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했어요. 노 코멘트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국방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취재 요청서를 냈어요. CNN 본사 명의로요.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거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왔어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용산이었어요. 국방부 청사요. 내일 오전 10시래요. 성공했어요. 드디어 공식 인터뷰를 따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맨 이름은 톰이었어요. CNN 서울 지국 소속이래요. 베테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톰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국방부는 까다로워요. 촬영 제한이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많이 찍어봐요. 국방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적이었어요. 미국 펜타곤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대변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층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성훈이었어요. 대령이래요. 40대 중반쯤 됐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먼 기자님. 유창한 영어였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톰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조명, 마이크, 카메라 앵글. 모두 준비됐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어요. 박성훈 대령,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거기 갔습니까? 박성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노 코멘트입니다. 군사작전은 기밀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호세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이 자신을 구조했다는 증언이요. 태극기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기밀인가요? 박성훈이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박성훈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군인이 함께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장군이었어요. 일성 장군이요. 이름은 최진혁이었습니다. 최진혁 장군이 앉았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이었어요. 콜먼 기자, 당신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한국군은 베네수엘라에 갔습니다. 인도적 구조작전이었어요. 민간인 237명을 구조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한테 통보도 안 하고요. 최진혁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전쟁은 나중 문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진혁이 대답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전화했어요. 작전 후에요. 트럼프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인정했어요. 우리가 옳았다고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작전 영상이나 사진이요. 제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최진혁이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박성훈한테 지시했습니다. 영상 가져와요. 박성훈이 나갔습니다. 5분 후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야간 투시경 영상이었습니다. 녹색 화면이요. 정글이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어요.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군이었어요. 특수부대였습니다. 앞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타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도요. 정부군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민간인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한국군이 멈췄습니다. 수신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 팀으로 나뉘었어요. 각 팀이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민간인들한테 다가갔어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군인들이 아이를 업었어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빠르게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부군이 쫓아왔습니다. 총을 쏘고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안 했어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하며요. 연막탄을 터뜨렸어요.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다음 장면은 산속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파른 경사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군인이 할머니를 업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단호했어요. 국경이 보였습니다. 콜롬비아 쪽이요. 안전지대였어요.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넘겨줬습니다. 콜롬비아 국경 경비대한테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임무 완료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작전을 펼쳤다니요. 미국도 못한 일을요. CIA도 실패한 일을요. 한국은 해냈어요. 조용히요. 완벽하게요. 언제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최진혁이 대답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선언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우리는 미리 움직였어요. 전쟁을 막으려고요. 몇 명을 구조했습니까? 237명이요. 최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왜 발표 안 했습니까?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세계가 알아야 하는데요. 최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미국이 화내지 않았습니까? 화냈어요. 최진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동맹을 무시했다고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말했어요. 동맹은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라는 거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다고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했어요.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했대요. 그리고 인정했대요. 한국이 옳았다고요. 자기가 실수했다고요. 그래서 지상전을 포기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요. 미국 동맹국이요. 그 나라가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거예요. 전쟁을 막은 거요. 사람을 구한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알고 있습니까? 일부만요. 최진혁이 대답했어요.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어요. 비공개로요.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모두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대요. 특수부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명이요.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최정예 부대예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고요. 미국 네이비실과 비교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진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아요. 훈련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나아요? 특수부대일까요? 말도 안 돼요.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요. 하지만 최진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쓸 수 있습니까? 보도하고 싶어요. 일부만요. 최진혁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군인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정확한 위치도 밝히지 마세요. 작전 디테일도 최소화하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했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최진혁이 악수를 청했어요. 공정하게 보도해주세요. 한국이 전쟁광이 아니라는 걸요. 평화를 원하는 나라라는 걸요. 약속합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을 보도할게요. 국방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톰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에밀리 대박이에요. 저런 영상은 처음 봤어요. 한국군 진짜 대단한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어요.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한국군의 움직임이요. 정확했어요. 빨랐습니다. 조용했어요.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나았습니다. 왜 저는 몰랐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줄이요. 1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없이는 못 산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미국 허락 없이도요.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구조요. 지배가 아니라 평화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편집국장한테 영상을 보냈습니다. 긴급 리포트로 방송하자고 제안했어요. 편집국장이 즉각 승인했습니다. 내일 저녁 뉴스 메인으로 나간대요. 전 세계가 볼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제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거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김치나 먹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하고 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라고요. 힘이 아니라 정신으로 강한 나라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었어요. 특수부대 지휘관이요. 최진혁 장군이 주선해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얼굴은 공개 안 하기, 이름도 가명 쓰기, 작전 디테일은 최소화하기.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장소는 국방부가 아니었습니다. 용산 근처 한 건물이었어요. 비밀 장소 같았습니다. 톰과 함께 갔어요.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어요. 가방도 검사받았습니다. 핸드폰도 맡겨야 했어요. 긴장됐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만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톰이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림자가 많이 지게요. 얼굴을 가리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이 들어왔어요. 위장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도 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체격이 대단했습니다. 근육질이었어요. 움직임이 날렵했습니다. 프로였어요.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김중령입니다. 가명이요. 베네수엘라 작전을 지휘했어요. 질문하세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중령,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김중령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석 달 전에 투입됐어요. 3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민간인 구조였어요. 전투가 아니었죠. 왜 전투가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전쟁을 원했는데요. 김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러 간 거예요. 전쟁은 미국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트럼프가 알았습니까? 작전 전에요. 몰랐어요. 김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만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도 알았고요. 하지만 미국한테는 안 알렸어요. 알리면 막을 테니까요. 그건 동맹 위반 아닙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인데요. 김중령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동맹이 뭔데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동맹인가요?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는 게 동맹이죠. 미국은 의논 안 했어요. 그냥 전쟁 선언했어요. 그럼 우리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군인이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어요. 미국한테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보통은 눈치를 보잖아요. 미국 비위를 맞추잖아요. 근데 김중령은 달랐어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전 중 위험한 순간 있었습니까? 많았어요.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정부군한테 쫓겼어요. 총격전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응 사격 안 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민간인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왜 쏘지 않았습니까? 군인인데요. 총을 쓸 수 있잖아요. 김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러 간 게 아니에요. 살리러 간 거예요. 총을 쏘면 전쟁이 돼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구조만 원했어요. 미국 특수부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당신들 실력이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아요. 훈련이 더 빡세거든요. 미국은 장비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력이 강해요. 지구력도 나아요. 자만 아닙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인데요. 자만 아니에요. 김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미국 특수부대랑 합동훈련해요. 매번 우리가 이겨요. 미국 교관들도 인정해요. 한국군이 강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김중령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만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뭘 증명하고 싶었습니까? 아무것도요.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옳잖아요. 전쟁하는 것보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막았잖아요. 전쟁을요. 그건 우연이에요.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트럼프 막기가 아니었어요. 민간인 구조였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난 건 부수 효과죠. 다시 하겠습니까? 같은 상황이 생기면요. 물론이죠. 김중령이 즉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어디든 가요. 사람 살리는 일이면요. 그게 우리 임무니까요. 군인의 임무는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요.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 군인들은 전쟁을 배웠습니다. 적을 죽이는 법을요. 승리하는 법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평화를 배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법을요.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작전 중에요.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불평 안 했어요. 다들 자원했어요. 위험한 작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 가고 싶어 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요.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비밀 작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무사히 돌아온 후에요. 다들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김중령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요. 하지만 임무가 더 중요했어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요? 미국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인데요. 김중령이 코웃음 쳤습니다. 미국은 경찰 아니에요. 미국도 국익을 따져요. 이익이 없으면 안 가요. 우리는 달라요. 사람이 중요해요. 국익보다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국익보다 사람을 우선한다고요? 말이 돼요? 국가는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김중령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국익은 나중이에요. 사람 없으면 나라도 없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김중령이 일어났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정하게 보도해주세요. 한국이 호전적이지 않다는 걸요. 평화를 사랑한다는 걸요. 약속합니다. 손을 잡았어요. 진실을 전할게요. 김중령이 나갔습니다. 톰이 장비를 정리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죠? 한국 군인이 미국보다 강하다고요? 국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군인의 임무는 평화라고요?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군인들은 다릅니다. 제가 많이 인터뷰했어요. 10년간요. 모두 비슷했습니다. 애국심, 용맹함, 승리.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쟁과 승리만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평화를 말했어요. 사람을 말했습니다. 구조를 말했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맞먹거나 더 나은 실력이요. 역설적이었어요. 강한데 전쟁을 안 해요. 능력이 있는데 평화를 택해요. 힘이 있는데 구조를 해요. 이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총을 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쏘지 않는 게 강한 거요. 전쟁하는 게 용감한 게 아니라 막는 게 용감한 거요. 한국이 보여준 거였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누구도 베네수엘라 작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진행됐으니까요. 영웅들이 조용히 돌아왔으니까요. 미국 같으면 달랐을 거예요. 대대적으로 발표했을 겁니다. 언론 플레이 했을 거고요. 영웅 만들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 그랬어요.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강함이요. 드러내지 않는 용기요. 조용한 영웅들이요. 한국이 그랬어요. 세계는 몰랐지만 한국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를요. 구조를요. 진짜 강함을요. 일주일 후 제 리포트가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CNN 메인 뉴스였어요.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한국군 베네수엘라 비밀작전 237명 구조 트럼프 전쟁 선언 마가. 제목이었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트위터에서 한국이 트렌딩 1위였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 대단하다. 진짜 영웅이다. 미국보다 낫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심했어요. 조작 아니냐, 한국이 과장한 거 아니냐,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요.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직접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베네수엘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CNN 촬영팀 5명과 함께였습니다. 대대적인 취재였어요. 본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카라카스에 도착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또 마중 나왔어요. 이번엔 경호원도 데려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래요. 상황이 더 나빠졌대요. 정부군과 반군 충돌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난민 캠프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요. 하지만 규모가 커져 있었어요. 텐트가 2배로 늘었습니다. 사람도 배로 많아졌어요. 3만 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워했어요. 다시 왔어요? 네, 더 많은 증언을 듣고 싶어요. 한국군을 본 사람들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모두 감사해하고 있어요. 한국한테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20대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3달 전 한국군한테 구조됐대요. 정부군이 마을을 공격했을 때요. 밤이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동양인 군인이요. 말을 안 했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짓만 했어요. 따라오라고요. 저는 따라갔어요. 아기를 꼭 안고요. 군인이 길을 안내했어요. 정글을 통해서요. 빨랐어요. 하지만 조용했어요. 마법 같았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소피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군인이 초콜릿을 줬어요. 아기한테요. 신기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국경까지 갔어요. 안전해졌어요.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정글 속으로요.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음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라몬이었어요. 70대였습니다. 다리를 다쳤대요. 걷기 힘들대요. 한국군이 업고 갔대요. 산을 넘어서요. 무거웠을 텐데요. 라몬이 말했습니다. 저는 80kg이에요. 근데 그 군인은 저를 쉽게 업었어요. 힘이 엄청났어요. 산을 올라가면서도 안 힘들어 했어요. 대단했어요. 고마웠어요. 라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려질 줄 알았어요. 늙고 다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군인은 저를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데려갔어요. 안전한 곳까지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미겔이었어요. 14살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었대요.
혼자 도망치다 한국군을 만났대요. 무서웠어요. 미겔이 말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둡고 추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손전등 빛이 보였어요. 군인이었어요. 동양인이요. 저한테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영어였어요. 미겔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안전해, 따라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군인이 저를 데려갔어요. 다른 난민들한테요. 음식도 줬어요. 담요도 줬어요. 떠날 때 뭘 줬어요? 미겔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배지였어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줬어요. 기념품이래요. 한국을 기억하라고요. 저는 평생 간직할 거예요. 계속 인터뷰했습니다. 20명 넘게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군이 구조했다고요. 친절했다고요. 말은 안 통했지만 따뜻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카르멘이었어요. 40대였습니다. 간호사래요. 부상자를 돌보고 있었대요. 한국군이 의료품을 줬대요. 상자를 들고 왔어요.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못 읽었어요. 하지만 안에 약이 가득했어요. 붕대, 소독약, 진통제. 다 있었어요. 고급이었어요. 그걸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카르멘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렸어요. 한국이 준 약으로요. 한국한테 정말 감사해요. 나라 이름도 제대로 몰랐는데요. 이제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군한테 구조된 사람 50명을 모았어요. 한 자리에서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함께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어요. 한 노인이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린 거래요. 빨강, 파랑, 하양.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담겼습니다. 한국, 우리의 영웅. 밑에 써 있었어요. 스페인어로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한테 감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군인들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미국을 원망해요. 전쟁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해요. 실제로 구조했으니까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어요. 캠프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촬영팀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한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저도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저런 나라 국민이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미국은 뭘 했죠? 전쟁 선언했어요. 폭격 계획 세웠습니다. 정권 전복 작전 짰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한 건 없었어요. 말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말 안 하고 행동했어요. 조용히 구조했습니다. 237명을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편집했어요. 난민들의 증언을요. 한국 국기를 흔드는 장면을요. 감사합니다. 한국 외치는 소리를요.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한국이 영웅이라는 거요. 본사로 보냈습니다. 편집국장이 즉각 방송을 결정했어요. 특집 프로그램으로요. 1시간짜리요.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오는 진실, 한국의 숨은 영웅들. 제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된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한국을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라고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강한 나라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 다음 날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난리였어요. 한국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BBC, 알자지라, 프랑스 국영방송, 독일 공영방송 모두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엔도 움직였어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높이 평가한다.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한 용기를 존경한다.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각국 정상들도 반응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전화했습니다. 독일 총리도요. 모두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이 진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용했어요. 백악관이 침묵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트위터로 난리를 치는데요. 이번엔 조용했어요. 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틀 후 백악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고 했어요. 중대 발표래요. 저는 즉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자실이 가득 찼어요.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트럼프답지 않았어요. 보통은 당당한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어요.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한다. 베네수엘라 지상전 계획을 철회한다. 정권 전복 작전도 중단한다.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기자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철회요? 왜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왜 철회합니까? 한국 때문입니까? 트럼프가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줬다. 전쟁 없이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외교가 먼저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한 거요. 트럼프가요. 절대 인정 안 하는 트럼프가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설득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화했다. 17분 통화했다. 그분이 말했다. 전쟁은 쉽지만 평화는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자고. 그래서 동의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미 해냈다. 237명을 구조했다. 전쟁 없이. 나는 그것을 봤다. 존경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꿨다.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마이크가 넘어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막은 겁니까? 전쟁을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트럼프를 봤어요.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향을 줬다. 큰 영향을. 한국이 옳았다. 나는 인정한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한테 졌다고 인정한 거예요.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시인한 거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솔직한 적이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기사를 쓸어요. 저도 달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타자를 쳤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평화작전에 굴복. 전쟁 계획 전면 철회.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다.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본사가 즉시 메인으로 띄웠어요.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 한국이 트럼프를 굴복시켰다.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0% 올랐어요. 한국 기업 주식을 사려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섰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논의요. 미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접근법을 지지한다. 군사적 해결보다 인도적 해결이 낫다. 한국이 모범을 보여줬다.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도요. 만장일치였어요.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가 먼저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호텔방에서요.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요. 제가 무시하던 나라요. 김치나 먹는다고 조롱하던 나라요. 그 나라가 유엔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에밀리 대박이에요. 시청률이 역대 최고예요. 당신 기사가 전 세계 일면이에요. 승진 확정이에요. 고마워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편집국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쉬세요.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가 보였어요.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미국 수도요. 세계 최강국의 심장이요. 하지만 오늘 이곳은 졌어요. 한국한테요. 작은 나라한테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요. 왜 눈물이 날까요?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복잡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졌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뻤습니다. 평화가 이겼으니까요. 전쟁이 막혔으니까요. 한국이 옳았어요. 트럼프가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저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강함이 뭔지요? 미국은 군사력이 강해요. 핵무기가 많고요. 항공모함도 많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일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군사력은 미국보다 약해요. 하지만 평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더 강한 거 아닐까요? 총 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안 쏘는 게 강한 거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내일 저는 한국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 취재요.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지요? 어떻게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해요. 한국한테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관광객, 학생들. 누구도 자신들이 영웅의 나라 국민인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겸손했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톰이 도와줬어요. 마지막 리포트를 찍을 거였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CNN 메인 뉴스 시간이요. 전 세계가 볼 겁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오네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시청자 여러분, 에밀리 콜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보고드립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김치나 먹는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였어요. 힘이 아니라 정신으로 강한 나라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막는 나라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나라였습니다.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또 전쟁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움직였어요. 조용히요. 특수부대 30명을 보냈습니다.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구조하러 간 거였습니다. 237명을 구했습니다. 숫자를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간인들이요. 여자, 아이, 노인. 죽을 뻔한 사람들이요. 한국군이 정글을 헤치고 갔어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요. 하지만 대응 사격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업고 나왔어요. 산을 넘어서요.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을요. 모두 한국한테 감사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구해줬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뭘 했죠? 잠시 멈췄습니다. 전쟁을 선언했어요. 폭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한 건 없었어요. 말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말 안 하고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구조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한국이 옳았다고요. 자기가 틀렸다고요. 전쟁을 철회했습니다. 한국 때문에요. 한국이 보여준 다른 길 때문에요. 평화의 길이요.